안녕하세요. 땅사부일체 저자 땅사부TV의 정현수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국공유지 내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이 국공유지를 내 땅으로 만들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땅의 활용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땅의 한 가운데를요 이 국유지가 지나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토지는요 개발을 했을 때 훨씬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국유지가 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국유지에다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나질 않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유지를 매입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훨씬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유지 매입 절차하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알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이 국유지 관련해서 이 법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 실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요 이 국유재산법 관련한 법령들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이 국공유지 매입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공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여러분들이 결제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결제 안 하셔도 돼요. 그 전 단계 가시면 만약에 이게 세종시 소유다 그러면 세, 별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지자체 소유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국가 소유면 별표 하나에서 이제 국 이렇게 나오고요. 또 뭐 농어촌공사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한으로 시작합니다. 한, 별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당자 문의겠죠. 이제 소유자를 확인을 했으면 소유 기관에다가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청이면 시청에다 전화를 하시고요. 농어촌공사면 농어촌공사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집원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지 그 다음 단계죠.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이런 국유지나 공유지 이런 매물들 확인하고 싶다, 매각 가능한 거 또는 뭐 임대로 대부 가능한 이런 물건들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실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실제 경쟁 입찰 또는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을 진행한다. 진행 방식인데요. 일단은 이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온비드 채널을 통해서 경쟁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는요, 이 국유지에 인접해 있는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국유지에는 뭐 한 3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이 이제 그 국유지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토지들, 지주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그래서 지명 경쟁, 이분들을 불러놓고 먼저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의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 이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요. 실제 내 땅 안에 완전히 공유지가 내 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잔대금 납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온비드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요 매각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대부 가능한 물건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확인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온비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온비드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온비드 화면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부재산 정보 공개 안에 보시면 국유일반재산 안내, 공유일반재산 안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유지 국가 소유고요. 공유일반재산은 지자체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국유일반재산 안내 클릭해 볼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정부재산 조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 공개 안내, 국유재산이 무엇인지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해서 국유재산이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범위란 쭉 나와 있고요. 국유재산의 분류에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행정재산은 거의 매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만이 매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 임대가 가능한 재산이다. 그래서 일반재산이 여러분들이 실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 안내 여기 밑에 바로 클릭해 보시면요.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절차 쭉 나오고 유의사항 쭉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다 이 옹비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 안내도 쭉 나오죠. 매각 절차도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제 그러면 매물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 정부재산 조회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국유일반재산 물건 조회해 볼게요. 자, 토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소재지는 한번 충남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산군으로 가볼게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검색하셔서 검색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쭉 나오죠. 한국자산관리공사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관리 상태를 보시면 사용 중인 재산들 있죠. 대부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이미 사용 중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번이 나오고요. 요것들은 매각 제한입니다. 매각이 안 되는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중 재산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사용 중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지금 대부 입찰 가능 재산이라고 쭉 나옵니다. 저 이걸 클릭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그러면 여기에 실제 대부 신청, 매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예 확인 누르시고 이 내용들 쭉 다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자세히 모를 때는요. 기관 담당자 연락처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처 나와 있으니까 이분한테 통화를 하셔가지고 실제 절차나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일반재산도 똑같은 방법으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실제 국유지 물건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국유지 같은 경우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변산 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한번 여기 오른쪽에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이게 뭔가 선이 이렇게 길게 일자로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요게 국유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다 확인해 놓은 건데요. 한번 제가 면적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쭉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잘 보이시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지금 이 제가 표시한 이 길이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수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얘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이 토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토지는 한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유지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라는 것은 개발을 했을 때 지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약간 제약사항이 많겠죠. 자, 로드뷰를 한번 보면요, 이 땅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실제 이 땅 한가운데는 뭐 수로가 눈으로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밑으로 암거라고 하죠. 눈에 보이 밑에 수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농어촌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잘 보시면요, 여기에도 이렇게 쭉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수로가 연결이 되죠.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국어 같은 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어가 이쪽으로 꺾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쯤인데요. 자,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천처럼 큰 수로가 되어 있죠. 반대쪽을 보시면요. 네, 바로 그 화면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꺾이는 화면. 수로 보이시죠? 다시 지적도로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로드뷰로 본 게 바로 이 위치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어가, 자, 이거는 이제 국어라고 하는데요. 이 논이나 밭에 이렇게 물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이쪽 반대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 수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다 암거입니다. 이게 겉으로 개방형이 아니에요. 다 밑으로, 땅 밑으로 수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현직에 계신 분을 알게 돼서 실제 얘기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거의 200m가 넘습니다. 자, 200m가 넘는 수로가 지하에 땅 밑에 암거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이렇게 긴 수로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밑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수로에 이물질이 끼거나 쓰레기 때문에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로를 청소를 해주고 뚫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 이 주변에 개방형으로 돌출된 구간이 없으면 상당히 이런 게 현실적으로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로가 긴 국유지가 있을 때는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땅 소유자는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아무래도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실제 수로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과 잘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로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담당 공무원과 여러분들이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얘기만 듣고 안 된다라고 저는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실제 한번 확인을 하다 보면 수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길이가 되게 암거가 길 때요, 이런 경우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로가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 국유지를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포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국유지를 매입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 땅의 가치는 훨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실무의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경우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유지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